안녕하세요. 수학상 34쪽 문제, 기본 문제 2-3입니다. 네. 제가 지금 유선 이어셋, 헤드셋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 유선 에어팟이 아니고 유선을 쓰면은 약간 옛날 느낌이 나네요. 약간 잡음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잡음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클래시컬한 느낌을 살짝 주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혹시 뭐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것보다 에어팟이 더 깨끗하다 하면은 에어팟으로 할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에어팟이 너무 귀를 누르는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는 음, 뭐 아무튼 제가 뭐 몇 시간씩 꽂고 있는 건 아니니까. 참 몇 시간씩 꽂고 계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식을 또 인수분해. 인수분해 계속 이 장은 계속 인수분해네요. 아이고, 아이고. 색깔이 아주 그냥 1번 A 3승. 죄송합니다. 제가 호두를 먹고 왔더니 A, B 3승. 큰일 났네. 목이 자꾸 메이네요. 물을 먹었어야 되는데. 네, 해야죠.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일단은 공통으로 있는 게 여기에 B가 있고 여기도 B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A, B가 공통으로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연습해야 될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이제 뭐 답은 다 왔으니까 됐는데, 요 공식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아름답냐면은 왜 자꾸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냐고 막 그러던데, 이 대칭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칭식인데, 대칭식 기본 대칭식, 제가 자꾸 단위 대칭식이라는 말이 잘 안 붙네요, 말이. 그죠? 제가 처음 기본이라고 하는 거 보니 기본, 단위가 좀 더 적합한 표현인데, 그냥 제가 섞어서도 그냥 생각하세요. 같은 걸로. 자, 제가 단위 대칭식이라고 한 거는 대칭식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이, 또 기본이네, 또 여기서. 기본. 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기본이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문자가 두 개면 두 개를 서로 곱한 거나 두 개를 서로 더한 게 가장 작은 단위의, 가장 어떻게 그 두 문자로 만들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만들 수 있는 연산도 곱하기랑 더하기로 한정해서. 진짜 여러분들 곱하기랑 더하기로 한정하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누기랑 빼기는 무시하는 거냐 할 텐데, 뭐 무시는 아니고요. 더하기를 이렇게 더하는 대상을 마이너스 부호로 생각하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곱셈도 역수를 곱하면 나눗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퉁치는 거죠. 예, 좀 단순화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나누기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마이너스 나누기도 플러스 곱하기를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사칙 연산 중에 이 플러스 곱하기를 대표로 삼자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두 변수, 두 미지수, 두 문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대칭식이 이 두 개가 됩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이 a-b를 제외하고는 다 기본 대칭식입니다. 기본이라고 할래요. 자, 기본 대칭식입니다. 근데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것도 대칭식이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ab 바꿔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같을 리가 없잖아요. 네. 뭐 같을 리가 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늘늘정그 뭐죠? 얘 약간 수학적으로 더 정확하게 하면은 all AB 범위도 정확히 썼어야죠, 그죠? 애들 실수로 치면은 이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저걸 만족시키는 해가 둘 다 0이 있는 것밖에 없나? 아니다, 둘 다 같으면 되나? 이거 같으면 되겠네. 이런 거거든요. 부호가 다르든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AB에 대해서, 실수 AB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대칭식이라고 하는 두 문자를 바꿔도 같은 식인 건 아닌데, 요게 만약에 이런 거는 어떠냐 생각이 드는데 a제곱 b제곱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뭐안 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네요. 어쨌든 이게 대칭식으로도 안 되고 뭐 답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뭐 더 뭐 뒤지고 뭐 할 거 없어요. 물론 복소수를 쓰면 또 거기서 또 뭐가 튀어나오겠지만 지금 일단 이 범위에서는 아닙니다. 자,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즉 대칭식이 아니지만 어쨌든 대칭식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이 식이 오히려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반대의 케이스를 잘 보시면, 그 전개하는 거 해보죠. a제곱, 이거 죄송합니다.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b를 전개를 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해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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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이렇게 나아져요.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 했던 항 4개에서 2개가 무려 절반이 날아가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나와버리죠. 그래서 요거의 전개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중요한 식이에요. 꽤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기계적으로 했을 때 2x2로 4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날아가 버리는. 근데 왜 2개가 날아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잘 보시면 여기는 대칭식이지만 여기는 대칭식이 아니에요. 대칭식은 아니지만 2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b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게 힌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a 플러스 b에 a 플러스 b를 한다면 어때요? 요 공식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전개해도 이렇게 되고, 여기가 부호가 같고 사실상 동류항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배가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부호가 달랐으면 날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가 부호가 다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였던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가 그 완벽한 대칭식으로 된 건 아니지만 부호가 약간 바뀌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음. 이거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그 켤레라고 하죠. 켤레? 네. 영어로 제가 정확하게 확신이 없어요. 컨주게이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켤레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켤레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만간 여기서 고등학교 때서 나오는데 켤레 무리수, 켤레 복소수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 2개가 상당히 이 A-B는 대칭식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많은 걸 뭐 혜택을 준다고 해야 되나? 많은 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했네요. 자, 또 시간 한참 갔겠죠? 진짜 많이 갔어요. 와, 15분 중에 10분이 거의 날라갔어요. 근데 문제 4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풀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쉽게 생각하시는 게 a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되니까 이제 a제곱의 마이너스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쉴 텐데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만 여기는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와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네, 내리게 됩니다. 3번이 a-b의 제곱 마이너스 c-d의 제곱이에요. 크게 봤을 땐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a-b의 플러스 c-d 중괄호 한번 쓰고, 그 다음에 a-b 마이너스 c-d의 중괄호 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로 풀고 a-b 이건 뭐 그냥 그대로 되죠. 플러스니까 여기가 이제 a-b의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될 겁니다. 끝났나? 여기도 간단해요. 4번.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 여기가 약간 좀 의문스럽죠. 왜냐면 그냥 저 이제 지금 진짜 정말로 제가 여기는 미리 안 봤어요. 풀이를. 시간도 뭐 5분쯤 있으니까 네, 풀이를 안 봤어요. 정말 문제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쓰러지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 이거를 지금 공식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x 마이너스, 여기 앞에만 일단 해보면. 이렇게. 여기는 뭐가 있나요? b가 공통이있다 칩시다. 그러면 2a 마이너스 b.
끝났어요. 예, 뭐 아무것도 안 돼요. 더 뭐 공통 이런 거 없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런 생각이 듣고,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푸나?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요건 어때요? 이제 그 다음으로 노려볼 만한 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색깔이 잘 안 보이시죠? 색깔을 바꿔보세요. 색깔. 이렇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요 뒷부분이 요렇게. 예, 여기가 어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랑락해서 그런데 마이너스를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앞으로 좀 뽑아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벌써 답이 보이죠, 그죠? 여기가 뭐냐면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고 다 풀었네. 그래서 아니 제곱이 아니지. a 마이너스 b 그래도 약간 양심 있게 중괄호 한번 써줄게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쉽게 풀리죠, 그죠? 플러스니까 여기가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부호를 잘 바꿔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하니까 답이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초반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래도 빨리 풀었어요. 네, 그래서 빨리 풀었고요. 저도 이제 여기를 이제 지금 여기 특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몸질했는데 그냥 주어진 순서 그대로 그냥 좀 쉽게 가려고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렇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아마 실제로 시험에서 뭐 여유 있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즐기는 상황이면은 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즐기는 상황에 진짜 시험 문제 상황에서 진짜 이렇게 딱 문제를 봤을 때 본인이 외운 문제가 아니라서 익숙한 문제가 아니라서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떠오르면 다들 이렇게 한 번쯤 해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막히거든요. 그죠? 이걸로 더 이상 안 되면 왜냐면 이게 최종적으로는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오면 진짜 엄청 살 떨리죠. 저도 실은 실제 입시를 제가 준비하던 시절에는 시험 진짜 현장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지금 요렇게 갔을 때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거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여기서 더 어떻게 쇼부를 끝장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여기서 뭐 더 안 되나 하면서 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한 뭐 10초에서 20초 걸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완전한 고배 형태로 안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해보려고 막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시간만 계속 가죠. 뭐 식도 사실 잘 안 써져요. 이 상황에서는. 그죠? 안 써지죠. 그래서 이제 이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뭐 1분도 걸릴 수 있는 거죠. 모르는 일이죠. 하다 보면. 자,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사실 그러면 이 형태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죠? 빨간색 쓸게요. 요 변환이 잘못됐구나. 변형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도라는 갑니다. 도라는 가는데 이미 시간을 썼어요. 1분 넘게. 그럼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 지금 요 형태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잘 생각이 안 나죠. 왜냐면 너무 아쉽거든요. 1분 쓴 것도 아쉽고 아까 못 푼 것도 열받고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잘 않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망하는 거죠, 이제. 빨간색을 너무 열심히 쓰는데. 그래서 네, 망하고 맙니다. 뭐 그냥 제가 뭐 이런 거죠, 뭐, 그죠? 네, 지금 제가 들었던 게 아니라. 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복하고 싶죠. 어, 오히려 아까 제가 이제 그 답을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솔루션을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빨리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 하면서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전 건 다 기억을 지웠다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랬을 때 좀 더 잘 보여요. 이게 참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런 여유는 어떻게 생기냐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사실 여유가 잘 안 생겨요. 예를 들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러신 분들은 초등학생 포함해서 저는 한번 핏, 핏볼 함정이죠. 이렇게 슉 빠지면 잘 헤어나오질 못해요. 나와도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예, 특히 시험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왔거나 했을 때 이게 정말
뭐랄까 다시 이제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여유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요새 타이머를 기본으로 넣어주네요. 뭐냐면 저도 실은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입시 시절에 시간이 좀 부족할 때가 있었어요. 뭐 특히 이제 재학생 때죠. 근데 이제 재수를 하면서 시간이 부족한 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진짜로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여유가 없는데 여유를 부리는 거는 그건 뭐 뭐라고 해요? 자기 기만이죠.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최면? 그건 정말 어려운 수준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죠? 특히 시험 상황에서. 그죠? 진짜 여유가 있어야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유는 어떻게 생기냐? 다른 문제를 빨리 풀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다른 문제를 정말 빨리 풀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저는 한국고사 세대니까 정말 원시 시대네요. 한국고사 시대는 수학 문제 이제 34문제 75점 만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앞면에 첫면이죠. 첫면에 6문제가 나와요. 1, 2, 3, 4, 5, 6 6문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제가 재수할 때 뭐 사실 뭐 현역 때도 그랬지만 수학 문제를 볼 때 시간이 남거나 시간이 충분하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재수를 딱 하는데 그 같은 반 친구들이 그 다들 이렇게 그 시간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는데 그냥 그 친구들은 이제 과정은 얘기 안 하고 본인의 이제 상황만 얘기하는 건데 난 앞에 문제들은 대부분 풀어서 답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어떻게 안 풀고 답을 내는? 뭐 쉽게 하면 외웠다는 거죠 다. 근데 사실 외웠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매번 문제가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문제지에서 그럼 그렇지 않죠 절대. 근데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의 숫자만 조금씩 바꾼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예 안 푸는 건 아니지만 엄청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냥 답만 대입해서 그냥 공식도 다 외우고 답도 다 외운 상태라는 거죠. 예, 그럴 때 한 문제 푸는데 거의 뭐 10초 이내로 예, 그 뭐 그런 거죠. 예, 뭐 재수 좋으면 진짜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앞면을 푸는데 한 문제당 뭐 5초, 10초 이러면은 30초? 1분도 안 걸려요. 앞에 앞 6문제 푸는데. 그렇게 앞면을 하고 나면 뒤에가 이제 24문제 중에 6문제가 28문제가 남은 주간 시간 4문제, 6문제쯤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뒷면에 빼곡히 문제가 있어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거죠. 시간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은 또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뭐랄까 시분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여러분들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좀 뭐랄까 심호흡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차가워진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온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좀 환기를 하고 리프레시를 좀 하고 다시 들여다보면 나올 때도 있더라. 그래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요 문제만 국한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자주 말하는 뭐 머신러닝, 딥러닝, 그다음에 요새는 뭐 퀀트 오늘 또 새로운 얘기 들었네요. 뭐 퀀트나 이런 뭐 하여튼 수학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싶다든지 누가 쓴 식을 이해하고 싶다든지 혹은 본인이 그 식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든지 전개나 뭐 유도나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지는 생각이 잘 안 들면 혹은 시도했는데 잘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면 돌아와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하는 치우고 클린업하고 네, 이렇게 좀 비우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면 또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게요. 제가 지금 저의 지금 사례에서도 지우개 저에서도 지금 보이다시피 식을 어느 어느 부분까지 하나로 이제 묶어서 보느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방금 이렇게 했잖아요. 음. 요게 이런 접근이 있지만 이 접근이 사실상 그 뭐랄까 뭐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실패한 접근인 거죠. 그렇다고 그 접근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시도 자체는 좋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그래서 이 조합이 이렇게 묶는 게 실패했다면 다르게 묶는 건 뭘까라는 거에 대한 용기가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가 묶어봤는데 망했어. 나는 수학 망했나 봐. 더 이상 할 필요 없나 봐. 이런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못했으니까 이제 다르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두 개씩 묶었더니 잘 안 되면은 혹시 다르게 묶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음.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저 본인이 한 번 시도했던 게 실패했더라도 그거는 일단 안 되니까 다른 방식, 다른 방법을 계속 생각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용기를 갖는 거가 또 수학을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수학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야죠.